그러면 바로 1교시. 자, 1교시에 들어가면, 우리 아까 이게 다른 영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잠깐 복습을 하면, 자, 모든 국가들의 목표가 뭐였어?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었지. 성장을 유도해내는 거. 이 안정이 물가 안정이었고, 물가 안정이었고, 이 성장이 경제 성장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들의 수업은 자, 이 물가 안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물가. 이게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한 개념이기도 하거든. 이게 물건의 양을 그러니까 모든 돈의 양을 끌어 모아서 물건의 양으로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사과 시장이 있다고 해보자. 사과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되는 돈의 양이 총 뭐 4천 원이 있어. 근데 사과의 양이 8개야. 그러면 사과 가격이 뭐 500원이 되겠지.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이런 식으로 물가는 돈의 양을 물건의 양으로 나눠서 결정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돈의 양을 얘를 이제 1교시 때 배우고 얘를 2교시 때 배울 거야. 그리고 배우다 보면은 이게 아까 그 지도에서 금융경제랑 실물경제가 있는데 돈의 양은 금융경제랑 직결되고 물건의 양은 실물경제랑 직결되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과정이 있다라는 아주 약간의 스포를 하면서 지금 1교시 때는 돈의 양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는 거지. 자, 돈의 양.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돈은 이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아침 조회 시간에 봤던 그 우리가 이 실물 경제에 개인하고 기업이 있으면 여기에 은행에 있었다라고 했잖아. 근데 맨 처음에 이 돈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는 이 요, 요 판에 아까 5개의 주체가 올라와 있다 했는데 이 중앙은행이라는 애가 이, 이 기관이 처음으로 뭐랄까 돈의 씨앗이 되는 양을 먼저 살짝 찍어내거든. 그 이제 뭐 어려운 말로는 본원 통화라고는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여기 이런 거는 이런 이게 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방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뭐라 아까 본원 통화를 우리는 약간 쉽게 진짜 말 그대로 돈, 머니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 머니 1,000원을 찍어냈어. 1,000원을 찍어내서 시중에 딱 뿌렸어. 그러면은 이제 뭐 눈치 빠른 개인이 이제 얘가 이제 1,000원을 딱 나갔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 생각해보자고. 그러면은 1,000원이 이게 말씀선이 아니지. 눈치 빠른 애가 딱 낚아챈 다음에 돈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했더니 은행의 통장에 1,000원이 딱 찍혔어. 그러면 얘도 이제 얘는 중앙은행 이제 시중은행 우리 눈앞에 보이는 뭐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농협 뭐 이런 시중은행에 딱 1,000원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여기 농노였다가 뭐라 표현할까 사업꿈나무로 한번 진화했었잖아 우리가. 사업꿈나무 얘가 대출을 받아. 근데 시중은행은 항상 한 어느 정도, 지금 뭐 예를 한 10%라고 할까? 10%를 남겨두고 한 90%는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1,000원, 시중은행에 1,000원을 들고 있으면 그 10% 100원을 뺀 900원을 사업꿈나무한테 법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스템이거든. 그럼 이 통장은 얘 통장을 보면은 이제 빵집을 만들고 싶었던 얘가 돈을 900원 빌리는 거지. 그러면은 통장에 900원이 찍힐 거 아니야. 뭐 은행이 대출해 준다고 이 예금 통장에서 얘 돈이 막 100원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 그냥 얘는 1,000원은 예금, 야 당연히 예금했으면 그냥 그 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여기 1,000원이 그대로 찍혔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둘이 얘랑 얘가 이제 카페에서 서로 친한 친구 사이여서 카페에서 만났다고 쳐봐. 얘가 얘한테 물어보면 돈 얼마 있냐? 그러니까 나 지금 1,000원 있는데 은행에 예금돼 있어가지고 뭐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 네 얼마 있는데? 라고 되물어. 얘는, 나 오늘 대출 받아가지고 900원 있어. 그러면, 봐봐. 이 세상의 돈의 양은 1,900원인 거거든? 그러면, 이게, 봐봐. 중앙은행은 딱 1,000원만 찍어냈는데, 이 시중의 돈은 1,900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900원이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얘는 money라는 표현으로 해서 처음 돈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서 생겨난 900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출처가 다른 돈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이라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얘가 지금 우리 대출해 줄 때, 얘의 신용도를 파악할 거 아니야. 얘가 돈을 얼마나 방탕하게 잘 안 쓸 것 같은지, 사업 계획서가 얼마나 꼼꼼한지 보고, 얘의 신용도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신용과 관련된 돈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렇게 돈이 생겨나는 거를 우리는 신용 창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신용이 창출되면서 만들어진 돈이라 해서 우리는 얘를 크레딧이라는 돈이라고 한번 머니랑 좀 대응되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정리. 돈의 양은 머니랑,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낸 머니랑 시중은행에서 신용 창출된 크레딧이라는 두 종류로 구성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머니랑 크레딧으로 구성이 되면은, 자, 한번 그걸 고민해 보는 거지. 머니랑 크레딧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돈의 양이 이만큼 있었는데, 아까 이렇게 얘 1,000원, 아니, 1,000원 있었는데, 여기 900원으로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1,900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얼마까지 뻗부질 될 수 있는지 한번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는 거지. 봐봐. 어,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1,000원을 예금하고 900원이 대출이 됐어. 은행 X에서 얘한테 사업금나무한테 900원을 대출해 줬으면 1,000원, 900원이 됐어.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돈의 양이 얼마나 어느 맥스까지 커질 수 있는지 최대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이제 사업 900원이 그러니까 돈을 대출 받았는데 뭐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얘를 다시 예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어느 은행에 가서 돈을 다시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는 90원을 10% 저장해놓고, 뭐 C라는 애한테 얼마야? 810원을 다시 대출해 줄 수 있지. 또 얘가 Z라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810원을 다시 그대로 예금하면 81원 남기고, 729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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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맞지? 729 맞나? 아니야. 810.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729원까지 대출을 또 받을 수, 이게 무한정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000원, 900원, 810원, 729원. 이게 내 강의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수학이거든, 이게? 그러면, 이게 중학교 때, 이 무한등비급수라고 기억나냐, 이거? 이게, 봐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야, 이거? 공비가 0.9잖아. 1-r분의 a1. 이 다 더하기 이거거든. 이게 제로를 여기만. 오케이. 그러면은 공비가 뭐야 지금? 공비가 0.5니까 1-0.9분의 A1이 이게 총항이니까 이거 1,000원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야? 0.1 만 원이네. 만 원. 아,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없어. 없어 이제. 그러면 봐봐. 만 원까지 돈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원이라는 머니가 있으면 얘가 9,000원까지 확대가 돼서 이 총액이 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뭐지? 중앙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 실제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한 본원 통화가 지금 한 244조 정도 되고, 이 가장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돈의 양, 통화량이라 얘기할 때 가장 대표되는 게 M2라는 통화량이거든. 얘가 한 3,600조인가 이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이 중앙은행이 찍어낸 것보다 훨씬 더 큰 양의 돈이 펌프질돼서 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실제로 얘는 맥스로 어디까지 커져 있는가 따져봤지만 실제로도 이 머니라는 돈보다 크레딧이란 돈의 양이 압도적으로 크거든. 양이 얘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의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이 크레딧의 양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크레딧의 양을 고려를 이제 제대로 고민을 해볼 건데 이 크레딧이 사실 그거잖아. 지금 얘가 시중은행에 가서 사업 꿈나무한테 900원 빌려준 요 양이 지금 뭐야? 800, 아까 810원, 720원, 이 양을 적은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대출받는 과정이란 말이야. 사업 꿈나무가 빵집 만들려고 대출받는 과정이면 우리가 항상 대출받을 때 항상 내야 되는 게 있잖아. 대출받으면 우리는 이자라는 걸 내거든? 이 이자라는 걸 내는데, 이 이자가 그, 어, 봐봐. 그 경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금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 이자율이라는 게 금리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동의어야. 이게 약간, 그래도 야, 스펠링하고 글자 수가 다른데 좀 뭐가 다르지 완전히 똑같은 말. 그러니까 약간 사람하고 인간하고 뭐가 달라요? 약간 이런 질문이거든. 그러면은, 봐봐. 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이 크레딧의 양은 이 이자율에 의해서 엄청나게 좌지우지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금리가 엄청 높은 상황이야. 지금 내가 빵집 만들려고 은행에 시중은행 갔는데, 이자율 얼마예요? 하니까 20%라고 하는 거야. 안 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냥 뭐, 안 돼. 그냥 안 하겠지. 사업 안 하겠지. 대출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높으면 이 돈의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데 금리가 낮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갔는데 내가 빵집 만들어서 수익률을 한 10%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은행에다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자율 얼마야? 하니까 0.1%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나는 장사를 시작하면 10%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0.1%. 그냥 무조건 그거지. 무조건 물 들어왔을 때 노 줘야지. 그러면은 대출을 받으면서 다시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잘 안 일어나서 돈의 양이 줄어. 근데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잘 일어나서 돈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흘러왔던 잠깐 흐름을 잠깐만 다시 정리하고 나면 돈의 양은 머니랑 크레딧으로 구분이 되는데 머니보다 크레딧의 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크레딧이란 돈의 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금리였다. 금리. 금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이 금리가, 봐봐. 어, 돈의 가격이거든?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라는 비율을 경제 뉴스나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되게 책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 처음에 돈의 가격? 돈의 가격이 뭐야? 돈의 가격? 돈이 돈이지 가격은 뭐야? 이 의미가 너무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이 이해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수요 공급 곡선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결정. 내가 이거를 한 2분 안에 한번 제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음, 뭐 스마트폰 시장이 있다라고 해보자. 스마트폰. 이제 이 강당에 스마트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요게 딱 거기 연단? 거기에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봐봐. 스마트폰 100만 원일 때, 110만 원일 때 사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딱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손 들겠지.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 거 아니야. 그냥 뭐
뭐, 기억이 들었다라고요. 그죠? 여기 이제, 애가, 이렇게 손을 든 거야. 기억. 오케이, 기억. 그러면, 100만 원일 때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되겠지. 좀 더 많이 되겠지. 90만 원일 때, 이제는 기억 니은 디귿도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코라는 가격에 따라서, 여기서는 기억, 여기서는 기억 니은, 여기서는 기억 니은 디귿. 점점 많아지겠지. 들고자 하는 사람. 반대로, 이제 파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자고. 110만 원에 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엄청 많이 들겠지. 이걸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지. 그러면 이때 A가 손을 들었다 해보자고. A, B, C가 다 손을 든 거지. 근데 100만 원이면 약간 좀 마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A가 손을 내려. 아, 약간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C가 손을 내린다고 한번 해보자. A, B가 손을 들고 C는 손을 내렸어. 90만 원에 공급할 때니까 B도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B도 손을 내려. 그러면은 공급선이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 뭐죠? 예쁘지 않게 그려지네. 이렇게 자 90만 원일 때 A가 손을 들었지. 100만 원일 때 A, B가 물건 만들겠다 손 들었지. 110만 원일 때 A, B, C가 손을 들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팔고자 하는 애 2명, 사고자 하는 애 2명이 여기서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이 A랑 B랑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시장에 어 그러니까 가장 사고 싶어 하는 애 2명하고 가장 팔고 싶어 하는 애 2명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장의 효율성이거든. 그래서 가장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거는 가장 중요한 논리인 거지. 가장 사고 싶은 사람과 가장 팔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라는 거지. 아무런 규제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에서의 포인트가 2개가 있는데, 일단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가격이 뭐냐 했을 때 손 들어보라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에 따라서 이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조금만 어렵게 생각하면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거든. 우리 y는 x 플러스 1이면 x가 1일 때 y는 2가 되고 x가 2일 때 y가 3으로 결정된 다음에 얘가 x가 독립 변수고 y가 종속 변수란 말이야.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뒤바꿔 놨어. 그래서 보통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에 따라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해서 이 구조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체크를 하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요 두 포인트를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나 아까 손 들어보세요 했던 내가 사실 이름이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원리를 표현할 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제 주체들을 막 이렇게 다 가격으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가장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잘 매칭시켜주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요 보이지 않는 손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까지도 잠깐 체크를 해서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하면, 내가 지금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칠판인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까지 배웠으면, 봐봐. 그렇게 해서 공급하려는 애와 수요하는 애가 만나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했잖아. 아까 100만 원. 그러면은 이제 돈의 가격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아까는 스마트폰 시장이면 여기는 대출 시장이야. 우리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는 거야. 지금 아까 은행이 사업 꿈나무한테 돈 빌려주는 요 상황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돈을 공급하고자 하는 애가 누구야? 얘가 얘가 시중은행이겠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애. 그다음에 돈을 수요하는 애가 뭐야? 얘가 이제 개인하고 기업, 사업 꿈나무들, 아까 빵집 하려는 애들. 그러면은 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돈의 가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이게 금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그래도 이게 왜 이런 비유가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한번 들어. 그러니까 돈을 어떤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이거를 사기 위해서는 이게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살라고 할 거 아니야. 비싸다라는 게 뭐냐면 돈의 가격은 금리라고 했을 때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꺼려 할 거 아니야. 이자율이 높으니까. 금리가 낮으면 돈의 가격이 싸지면서 돈을 구하기가 쉬워진다. 그 말을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금리를 돈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금리가 높다라는 거고, 그럼 돈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거의 가격이 높으면 그걸 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녹여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는 금리가 돈의 가격, 돈의 가격.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아, 금리가 돈의 가격이네가 일견 납득이 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1교시가 거의 막바지로 닦고 있는데, 돈의 가격이 금리다라는 것까지 챙겼었어. 그러면, 야, 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어쨌든 돈의 양을, 이라는 개념을 출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리라는 키워드를 잡아냈고, 결국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최종 목표는 이런 금리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아, 그래서 이게 사회현상,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오르내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또 뭔 일이 생기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뉴스를 보고, 경제 뉴스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따져볼 이게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한번 아니, 마무리도 아니고 그냥 한번 여지껏 배웠던 걸 그냥 정리하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 그래서 사회 현상이 금리. 자, 봐봐. 어, 그러니까 여기는 여지껏 했던 거라 진짜 쉬워. 근데 마카 색깔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마카가 없네. 그냥 해야겠다. 금리가 낮으면, 야, 이젠 그냥 바로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자율이 낮으면 대출이 어떻게 되지? 늘어나겠지.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요건 여기서 했던 거고. 자, 사회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수요 공급 배웠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했어. 뭐 유가가 내려가,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경제 현상들이 다 녹아들어서 총체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사회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사회 현상은 모든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수요랑 공급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사회 현상은 수요 공급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아까 봐봐. 수요가 공급, 봐봐, 이 교재 윗부분이 이게 맞냐? 순서가? 그 그래, S가. 맞네. 봐봐. 이게 수요가 공급보다 큰 상황이면,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돈을 공급하려는 애는 시중은행, 돈을 수요하는 애들은 그 개인 기업 사업금 나오거든. 수요가 공급보다 작다라는 건 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돈을 주려는 애는 많은데, 돈을 빌리려는 애는 적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갑일까? 숫자가 적은 게 항상 갑이거든. 그러니까 저쪽 시중은행에서는 돈을 딱 빌려줘. 돈 빌려, 돈 빌려, 돈 빌려가 하는데 나는 안 빌리는데 저 경기도 너무 어렵고 뭐 지금 내가 머릿속에 삐까뻔쩍한 아이디어도 없어. 이러면은 돈을 안 빌리려 하는데 돈을 빌리려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 내가 이제 협상을 제대로 하겠지. 시중은행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그럼 이자를 얼마 할 건데? 얘가 20% 부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 하겠어? 내가 갑이야 지금. 그러면 저 시중은행 10%. 뭐 어떻게 알아? 5%.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돈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면 지금 이렇게 한 쿠션 먹고 한 쿠션 먹어서 금리는 바닥에 꽂힌다라는 거지. 이게 아까 여기서 결정되는 게 돈의 가격? 금리였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꽂힌다라는 거지. 여기 아니라 어쨌든 수요가 하면 금리는 바닥에 꽂힌다. 요거 체크해 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커. 이번에는 안 빌려주려 하는데 다 빌리려 하는 거야. 돈 좀 빌려줘 하는 거지. 막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시중은행에서는, 아, 야,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 요인들이 합쳐져서 공급은 잘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얘는 줄고 얘는 느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니까, 여기 있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하늘로 뜨는 거지. 다시 약간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시중은행이고 제가 저쪽에 개인 기업 사업 꿈나무들이면 내가 이제 갑인 거지. 여기 공급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저쪽에서 나는 뭐 1%, 그러니까 저쪽에 나한테 물어보죠. 얼마에 몇 퍼센트에 빌려줄래 하면 나 이제 뭐 한 뭐랄까 1%? 이러면은 잠깐만 수요가 많은 상태니까 지금 살짝 뇌정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아, 그렇지. 더 빌리려 하니까 내가 더 높은 10%, 20%더 높은 금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다 빌리려고 하는데 나는 덜 빌려줘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살짝 헤매긴 했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큰 수요는 크고 공급은 작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금리의 오르내림은 이런 대출과 관련된 사회 현상에 영향을 주고 사회 현상으로 대변되는 수요 공급의 변화는 이렇게 금리를 오르내리게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금리와 사회 현상을 정리해서 뭐 거의 이제 수업이 끝났다고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마지막 하나 약간 하나만 체크하고 갈 때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자 봐봐 돈의 양으로 돈의 가치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 이게 무슨,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뭐. 아까 뭐 사과라고 쳐볼까? 사과가 한 10개 있었는데 뭐 100개, 200개로 늘어나면 그 사과의 가치는 이제 구하기 쉬워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것처럼 돈의 양도 당연히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압력을 받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돈의 양은 금리랑 반비례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돈의 양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대출이 힘들어지니까 돈이 신용 창출이 잘 안 되고 금리가 낮으면 신용 창출이 잘 돼서 돈의 양이 쫙쫙 늘어나는 이런 그런 봐봐 얘랑 한번 연결시켜보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금리랑 비례한다. 요 연결되지. 요거까지 체크해 나가는 게 이번 수업 시간의 마지막 그 지도상에서 아까 그 어디 갔어? 우리가 지금 이거 1, 2, 3, 4교시 때 이거 배운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금융경제에 관련돼서 좀 자세히 살펴본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금리였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목표는 안정적인 성장인데 안정적인 성장에서 안정적인의 첫 번째 목표 물가 안정을 살펴봤고 물가 안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물가는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돈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수업이 출발했는데 여기서 머니와 크레딧으로 돈의 양이 두 개가 구분됐고 얘보단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의 양이 중요한데 얘의 양을 알기 위해서 얘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인 금리에 대해서 살펴봤으면서 금리는 돈의 양의 비율을 들으면서 금리가 어떠한 사회 현상을 가지는지 쭉 한번 살펴봤었고 마지막에 돈의 가치는 금리랑 비례한다는 것까지 체크해서 요 지도상에서 금융경제에 잘 살펴봤고 여기서의 키워드는 금리였다 까지 가져가는 거 1교시 끝.